네, 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이분 짤이 엄청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기도하는 짤 진짜. 네, 장안의 화제인 유한타증권 박현상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짧게 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에서 저의 포지션을 영업직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고객들한테 자금을 받아서 네. 그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고 음. 그거에 대한 걸로 우리가 이제 월급이 나오겠죠, 당연히. 네. 그런 식으로. 그런데 하려면은 이제 수익도 나야 되고 그렇죠. 조언을 또 잘 드려야 되고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죠. 그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또 맞아요. 영업적인 스트레스도 받고 그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네. 있지만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기 부천지점 가면 부장님 뵐 수 있나요? 오후에 가면? 제 장중에는 금요일 빼고 안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셔도 되고요. 네. 예. 부천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가면 박현상 부장님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시장 얘기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커졌는데 좀 안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뭐 위로든 아래로든 뭐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부장님 보시기에 뭐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 뭐 하반기까지 뭐 상방 뭐 하방 뭐 박스권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애널리스트 분들은 체크단 말기라 그래서 네. 이제 그 블룸버그도 다 있죠, 보고 있죠.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뭔가 그 밸류에이션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현장 용어를 좀 오늘은 쓸게요. 네, 편하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 생각은 지난번에 빠졌었던 최근에 네. 2386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때 월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네. 8월 5일. 예, 네. 거기까지는 안 간다. 음. 안 가는 이유는 밸류에이션적으로 거의가 0.85배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금융위기 때 수준. 음. 물론 참고로 코로나 때 0.6배까지 갔는데 그거 이틀 갔었어요. 그쵸. 갑자기 네. 빠진. 네, 그러니까는 이 정도 수준 쇼크인데 이 쇼크가 또 나올까? 경기 침체라든 이런 거 여러 가지 우려가 섞어서 매도가 나온 건데 코로나 때도 대표님 기억을 하시죠? 그때 크게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빠질 때 사람이 판 거 아닙니다. 그건 시스템 매매? 그렇죠. 네. CTA 펀드 같은 그런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국채 금리가 얼마 이상 되면 이런 로직을 건드리면은 저기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바로 매도가 나오는. 그러니까는 어려운 시장에서는 매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도가 더 우위가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최근에 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장 아시다시피 지금 거래대가 엄청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장 서학개미 분들 많이 늘어나셨고 네. 그러니까는 과거에 기억을 해보시면 소위 장이 많이 빠질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자 혹은 현대차를 사자 이랬었는데 최근 1, 2년 동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진 것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힘도 많이 빠졌고 힘 빠진 게 제가 뭐 돈이 없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1, 2년 동안 시장에서 실망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좀 다른 대체 투자를 찾아 떠나셨다. 아마도 엔비디아, 테슬라 쪽이 많이 됐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은 하는데 최근 하락은 약간은 수급적으로 공백이 많이 있었었고 그리고 약간의 그 경기 침체라는 고용 지표가 고용 실업률이 너무 높게 나왔었잖아요. 네. 샤메 법칙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오해가 섞여가지고 잠시 갔었기 때문에 2,400 초반대나 2,500대 정도까지는 좀 바텀. 그리고 업사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나오는데 3분기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3분기까지 뭐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애널리스트 분들 자료를 보면서 제가 추후에 또 나오게 된다면 업사이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반기 혹시 금리 말고 네. 미국 대선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크게 영향이 미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뭐 대선 이슈도 있었겠죠. 당연히 있을 거고 과거에 그 저 기억을 하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될 때 네. 그때 그 전에 엄청나게 변동들이 컸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막상 당선이 되고 나서는 또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가 됐어요. 법인세 인하한다 그랬고 기업 친화주의 정책이잖아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빅테크도 엄청 오르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번 이슈에는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저희가 대표님도 기억하다시피 소위 주식을 많이 했던 저희 같은 친구들은
9월 추석 전쯤에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었어요. 9월달에 항상 예. 그렇죠. 그런 이유가 9월쯤에는 과거에는 항상 네.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라든지 네네. 그 50억으로 상향이 됐었기 때문에 네네. 올해는 없을 텐데 네. 그런 이슈라든지 혹은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10월부터 이제 대선 불확실성이 있을 것 같고 혹은 올해는 또 금투세 이슈 네. 이런 거 여러 것들 때문에 8월 달까지 바짝 내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9월부터는 은행주 사놓고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요거 아마 저기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데 트럼프가 피습 사건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2차 전지가 빠지고 그러니까는 불확실성이 원래 9월쯤에 우리가 예상했던 게 7월 말 8월 초로 와버린 거예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우리 국내 시장 자체가 어떤 얘기 많이 하시냐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선반영을 너무 빨리 한다. 네. 그러니까 반영을 너무 빨리. 예전에는 11월 정도부터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10월로 당겨지고 다시 9월로 당겨지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7월 말 8월 초에 다 당겨져서 악재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00 초반까지 빠졌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나왔었던 악재가 어떻게 해결되는 기미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부터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결 구도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의 불확실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전 섹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트럼프가 우세할 땐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가 우세할 땐 신재생 같은 해리스 트레이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미 땡겨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투세 이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금투세가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는 폐지를 얘기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뭐 시행을 해야 된다. 뭐 소득 있는 곳에 뭐 세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는데 일단 어찌됐든 지금까지 시장에서 바라는 점은 뭐 유예 정도 그렇죠 합의가 나야 되겠다 이런 부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해결이 되든 안 되든요. 연말까지 끌어가 다시 불확실성 계속 가버리면 12월에 합의하면 뭐합니까? 옛날에 그러면 또 대주주 양도세랑 똑같은 거예요. 또 12월에 합의하면은.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빨리 좀 결단이 나올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게 해결이 된다면 시장에서 바라는 대로 된다면 저는 신규 자금들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소위 이제 세금 노출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액 자산가일수록 좀 그런 부분이 많고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고액 자산가가 부동산 하지 무슨 주식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주식만 하시는 고액 자산가들이 꽤 됩니다. 네. 예. 네.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에 누가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소위 트레이더들. 최근에 화장품 주식이라든지 뭐 음식료주 혹은 미리 올랐었던 주식들 실적 발표하자마자 세론 형식으로 빠지는 거 다 보셨을 텐데 그게 다 트레이더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들도 매도할 거 아니까는 어닝서블 나오지 않으면은 그 1분 만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텔레그램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정보의 확장성이 워낙 빠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다트 따로 대표님 우리 막 찾아봤잖아요. 우리. 네. 맞아요. 그게 아니고 바로 뜨잖아요. 거의 실시간으로 뜨죠. 뜨기 때문에 그거 확장이 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 전달이 빠르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매매하고 약간 여우처럼 매매하시는 분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일단 뭔가 우직하게 주식 매매를 하고 이런 분들보다는 소위 트레이더들, 전업 투자자분들만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외국인들은 살 때 뭐 삽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만 사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 그리고 기관 투자는 어떻습니까? 조선 갔다 방산 갔다 사타 팔아 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금은 중소형주 단을 받칠 수 있는 수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중소형주 단 수급을 받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아마도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는
아마도 제가 보기엔 금투세가 해결이 돼야지 소위 고액 자산가 분들이라든지 혹은 저희들도 좀 그것을 보고 좀 뭐라 그럴까 용기를 얻어서 좀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는 일단 그게 제가 무조건 뭐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된다 안 된다 자체가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 자체를 어느 정도 제거하는 거가 나와야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에 맞춰서 전략을 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내에서 하반기 이슈는 뭐 대선 불확실성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보다는 국내 주식 입장에서는 저는 금투세 이슈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 이 주식 매매하는 거 CFD 계좌 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CFD 계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매수 창구가 외국인으로 잡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소위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전에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경제 TV를 가는데 저보고 이제 이렇게 넥타이 메고 갔을 테니까 그때 이제 제 택시를 타고 갔거든요. 늦어서. 근데 그 기사님께서 삼성전자 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 샀어요. 네네. 이러니까는 왜 안 사? 빨리 사라고. 무슨 얘기 말씀드리시냐면 네. 일단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자산가든 누구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작년 2차 전지 보셨잖아요. 그 폭발성을 맞아요.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은 뭔가 시장에 남아있을 요인이 너무 적어요. 제가 오늘도 봤고 최근에 보시면 세론 계속 나올 때 제 고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징글징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래 그래왔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대표님 예전에 같이 주식 하셨잖아요. 같이. 네네. 원래 모멘텀 플레이 많지 않습니까? 국내 주식은. 좋을 것 같을 때 사서 확정 나오면 팔고요. 네. 그게 모멘텀 드리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네네. 그러고. 원래 코로나 이전에 그런 매매를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주 신작 발표 전에 맞아요. 사서 네. 신작 발표 시기에 맞아요. 그런 파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매매가 됐었고 이런 매매 플레이를 대부분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네네네. 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힘이 굉장히 셌었어요. 펀드에 가입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데 시장이 지금 바뀌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런 시장에 적응을 하기 싫은 거죠. 왜냐면 내가 배울 때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처음에. 장기 투자해야 되고. 그런데 맞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려면 일단은 국내 수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좀 해결이 돼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지금 시장이 이렇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그렇게 크게 희망은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자가 보니까 연초부터 삼성전자 한 8조 5천억 사고 현대차 한 3조 샀는데 맞아요. 외국인 투자자 좀 종목 확산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시는지 업종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네. 뭘 살려면 코리아 대표주를 사잖아요. 네, 대표주 그렇죠. 사는데 대표주 1등, 2등, 3등이 반도체 2차 전지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업황 좋아야지 살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2차 전지는 관심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딱히 네, 그죠? 딱히 관심이 없어요. 아직은 네. 수급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온 건 안 맞습니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반도체 업황을 보고 들어오겠죠. 근데 아쉬운 점은 TSMC 갈 때 삼성전자 좀 덜 가니까 네. 그게 좀 아쉬운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수급 여건이 얼만큼 풀리느냐 이 게임을 하는 걸 텐데 네. 그러더라도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 안 간다 막 뭐라 그러시는데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 네. 그러니까는 비교도 안 되죠. 외국인이 네, 봤을 맞아요. 때는 레거시 업황으로 국내를 좀 보지 않을까.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말 나온 김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뭘로 보겠습니까? 엔비디아라는 HBM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미 얘기가 지금 나와서 반도체 산업 관련돼서 부장님 보시는 제일 중요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 포인트는 최근에 있었던 거죠. AI 수익성 논란이 되겠죠. 네. 그런데 AI 수익성 논란이 저는 이건 원래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게 애플에서 이제 AI 서비스 할 때 이제 유료화 시키겠다 네. 그런 부분이 됐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시화돼서 몇 명 가입했다 하려면은 얼마큼 걸리겠습니까? 일단 9월달에 신작 그 아이폰 시리즈 발표해야 되고 네. 그리고 가입자 수 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어떡 합니까? 몇 달 동안 추이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최소 제가 보기엔 한 분기 이상이 걸려요. 그 그쵸. 연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논란을 확인할 거면은 몇 달이 걸리고 최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혹은 전기 침체 때문에 불안해. 그러니까 빠졌죠.
맞지 않습니까? 시장 원하는 건 당장의 실적, 당장의 뭔가의 가입률, 당장의 수익을 원하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그 결론은 많이 올라서 그래요.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은데 8월 28일 엔비디아 발표하는데 블랙에 논란도 있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마침 금리 인하 할 것 같고 일본에서 CPP이긴 하지만 금리 인상을 했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엔비디아를 사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채권 사는데 그러더라도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짬뽕이 되면서 최근에 급락이 나왔었던 거겠죠. 하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황에서 AI 수익성 논란이라고 치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차익 실현 올랐었던 차익 실현 욕구 때문에 나타난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뭡니까? 지금 그거 논란이 있을 때 3분기 가이던스가 빨리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분기에 뭐 삼성전자가 2분기에 10조 4천억인가요? 네네. 영업이익 나왔고 하이닉스가 5조 4천억 나왔을 텐데 3분기도 증익 구간에 들어설 수 있다는 그럴 듯한 단서 조항이 나와야 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가 나와야겠어요? HBM 수익이 나와야죠. 그렇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래 하이닉스는 뭐 잘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4분기부터 그 엔비디아 납품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3분기 가이드에서 나올 때쯤 그러면 얼마입니까? 4, 5, 6 하니까는 대충 한 10월 달 정도, 네. 9월에 10월 사이 정도면 네. 다시 3분기 기대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주식은 거의 쌓인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논란이 좀 식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 여전히 괜찮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그런 논란이 그 대충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아이폰 또 발표도 했었고 그 시기는 그러면 시간이 좀 해결해 준다는 거고요. 대부분 분들이 반도체 끝나느냐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 고객하랑 상담 하나 치고요.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요. 지금 이거는 단언할 수가 없어요. 그 사이클 자체를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실적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중이니까 적어도 이렇게 우상향했던 주식이 한 번에 깨지는 거 외봉으로 깨지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 정도 더 트라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봉이든 일봉이든요. 그럼 하이닉스 기준으로도 저도 20만 원 초반대까지 반등 개연적 나온다고 봐요. 네.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는 그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끝났다라고 다 누구도 뭐 얘기를 못 합니다. 뭐 젠스낭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젠스낭은 뭐 안 끝났다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세력성 논란이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분기에 실적에 얼만큼 가이던스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점에서 이제 큰 자금 맡기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대 하이닉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딱 종목을 좀 카운셀링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성향이에요. 성향. 네, 성향인데 변동성 싫어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베타가 좋다 그러잖아요. 변동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죠.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주식 한 오를 때 하이닉스는 잘 오를 때 5%씩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걸 베타 계수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실적이 우상향 기울기는 하이닉스가 좀 더 높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좀 말씀을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 다르게 말씀드리고 성향에 따라 있습니다. 다르다. 부자님 보시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리스크 요인은요 경기예요. 경기. 어찌됐든 경기. 경기 침체네. 예. 경기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경기 침체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내년 실적을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뭐 3분기 때 되게 잘 나와요. 맞아요. 잘 나오더라도 거기서 전망에 따라서 25년도 걸 꺾어버리면 3분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내년 경기 판단은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9월 달에 50bp 인하하느냐 25bp 인하하느냐 그리고 연준에서 어떤 식으로 경기를 판단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리스크요인은 매크로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매크로를 제가 매크로 담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 침체가 미리 마일드하게 온다 안 온다 이런 거를 미리 우리가 미리 두들겨 맞았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미리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최근에. 그랬을 때는 그런 침체가 빨리 오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대표님도 기억하시다시피 07년도 금융위기 때 기억을 하시죠? 네. 08년도죠. 네네. 08. 네. 그때도 한번 빠졌다가 반등은 나왔었어요. 네네. 다시 2,000포인트 회복을 했었다가 네네. 그 다음에 두 달 있다 크게 빠졌어. 네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때도 저는 지금이랑 그때는 다르다 봅니다. 그때 두 번째 터질 때는 그 파생상품 터져서 터진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금융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단순하게 침체 때문에 침체 하나 가지고 그때의 금융 위기 수준까지 크래시가 일어날 확률은 그렇게 일어나기에는 금융 여건이 굉장히 고도화가 됐다. 네. 그때 그것 때문에 도드 프랭크법도 만들어지고 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일단은 과거 수준으로 가는 것보다는 침체가 오지 않아야 되겠죠. 오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최근에 뭐 PPI 발표하는 거 뭐 주간 수당 실업수당 청원고서 보시면은 조금 잘 나와 오히려 보지도 않던 지표 조금 잘 나왔다고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 뭐 열광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만큼 센티가 어려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제일 중요한 리스크 요인은 경기고요. 그 매크로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 차이점은 이거죠. 차이점. 네. HBM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역시. 그리고 언제 하느냐 음. 삼성전자 후발주자가 왔을 때 하이닉스가 얼만큼 따라잡히느냐 이건데 이것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MRMUF 네. 이 방식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HBM 쪽에서는 굉장히 좀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하는 방식과는 적용처가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기존의 파일을 뺏길 확률보다는 각자의 영역에서 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일단 그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뭐 점유율 뺏긴다.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에서 먼저 콜 통과해야죠. 그렇죠. 예, 네. 일단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제가 또 출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콜 통과 먼저가 그거부터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HBM3는 지금 납품한다고 나오잖아요. 네, 3, 2가 아직 저기 12단짜리가 맞아요. 결론이 네. 안 난 거니까는요. 12단짜리만 빨리 좀 하시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장님 보시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디가 주가 측면 빼고 어디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지. 일단 저는 지금 삼성전자 낫다고 역시 봅니다. 왜냐하면 낫다 보시는구나. 네. 지수가 빠져 있잖아요. 지수가 빠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와서 지수가 적정 레벨까지 올라가려면은 삼성전자 힘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부담이 적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다 불안하고 네. 사람들이 경기 침체 그러면 1등 주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소부장 밸류체인들 네. 있잖아요. 소부장 밸류체인들 중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이 있다면 그리고 그 기업을 꼽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왜 소부장을 합니까, 대표님? 수익률이 아무래도 소부장 변동성이 커서 그렇죠. 그렇죠. 네. 올라갈 때 재밌게 올라가고 네. 그리고 주식할 맛 나요. 그렇죠. 할 맛 나죠. 그리고 네.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그 업사이드가 나오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한미랑 이수페타시스가 크게 보여줬는데 네. 올해 한 두세 달 전부터는 소부장이 힘이 없어요. 그 두세 달 동안에 오른 주식은 3개 있습니다. 테크윙, 테크윙. YC, 네. DI 같은 네. HBM 네. 검사하는 네. 종목들입니다. 네. 기억나실 거예요. 나머지는 소부장이라고 명함도 못 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그런 환경이 이루어졌냐면은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쪽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소부장은요. 네. 저희 텔레그램 요즘 많이 보시잖아요. 네. 소부장은 정말로 과거에 조금 이 종목은 내 거다 할 정도로 스터디가 많이 돼 있으신 애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섹터예요. 스터디. 네. 스터디가.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 힘이 많이 약해졌다 말씀드렸는데 감히 소부장까지 낙수 효과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의 수급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좀 약간 빠지면은 이거는 이렇다라는 부분으로 스터디 돼 있으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빠지는 게 어떻게 빠져요? 줄 빠집니다. 이건 그냥 거래 없이 답답하니까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 며칠은 좀 워낙 많이 빠져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개별 종목 분석이 뭐가 필요했겠느냐. 일단은 그러면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세 종목 말씀 좀 드렸고 네. 그런데 지금 다음부터는 그 종목들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라고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한 번씩 다 꺾였잖아요 지금 꺾였죠. 시장 네. 하면서 그러면 소부장 안에서 또 새로운 게 태어날 확률이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레거시 쪽에서 전공종이 태어나느냐, 네. 소재가 태어나느냐, 네, 네. 이걸 제가 맞춰서 찍어드려야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맞출 능력은 안 돼요. 예, 예. 이거 됩니다라고 예, 예. 그냥 시원하게 지르고 싶긴 한데 예, 예, 예. 그거는 제 성격상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아마도 다음 사이클에선 증권사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조금 어려워지면은 실적 베이스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저 오늘도 최근에 보니까는 레포트가 나오던데 네, 네. 25년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로 미리 꾸러미 끓여놨는데 네. 그러니까는 증권 레포트 잘 살펴보시면 내년 실적 좋아진다는 종목들로 소부장 제가 쭉 보니까 두세 개밖에 안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미리 꾸려놓는다면 왜냐하면 계속 트래킹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적어도 기관에서 트래킹이 들어가야지 그 종목들이 봐지게 되는 구조죠. 지금 안타까운 게 네. 올해 두세 달은 이 수급적인 논리로밖에 주식이 설명이 안 돼요. 밸류에이션 설명이 안 돼요. 그냥 편하게 여기 팔아서 여기 가잖아요. 네, 네. 또 여기 오르면 여기 팔아도 여기 가고요. 네. 그걸 어떻게 밸류에이션 설명합니까? 수급으로 설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수급이 그만 빠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누가 수급을 조금 더 되려면 네, 네. 증권사에 커버가 들어가는 종목들에서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지금 거의 마무리 됐는데 네,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애널리스트 레포트가 나와요. 아시죠? 네. 실적 발표 끝난다 그 보고 나오죠. 쓰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시즌이에요. 그거 지금부터 쫙 보시면 소부장에서 고를만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일단 더 우선은 죄송한 얘기지만 삼성전 하이닉스가 더 일단 돌아서야 우선이다. 되는. 예, 네.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지금 실적 레포트 나오는 것들 보시면 얘기하신 대로 부장님 벌써 말씀 주신 대로 25년도 올라갈 거가 아마 진짜 뭐 다섯 손가락 안에 추려질 것 같고요. 이미 24년도 거 안 보는 이유는 벌써 8월 달 지금 지나서 이제 그럼요. 끝났기 예. 때문에 내년 실적 보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